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손발 저림 완치 훈련입니다. 손발이 저리죠. 또는 감각이 이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글지글지글하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찌릿찌릿찌릿하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대개는 다 두 손이죠. 양쪽입니다. 양쪽 또는 두 발 아니면은 두 손, 두 발. 이게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증세가 아주 심하진 않지만은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정말 고통이고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검사도 받고 하는데 검사는 다 이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 이 선생님의 답변도요. 무슨 병이냐 물어보면은 좀 애매모호해요. 근데 어쨌든 약을 이제 주시긴 하는데 먹을 때는 조금 효과가 있을까? 네. 먹고 나면은 또 효과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답답할 노릇이죠. 네, 이게 이 손발 저림은 도대체 무슨 병이냐? 네, 이게 이제 신경의 문제입니다. 네, 신경 중에서도 감각신경의 병이죠. 네, 신경에는 세 가지 신경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감각신경, 운동신경, 그리고 자율신경. 네, 감각신경은 이제 뭐 차고, 뜨겁고, 아프고, 네, 또는 뭐 눌림을 알게 되는 그런 신경. 네, 그게 이제 감각신경이고요. 운동신경은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운동신경입니다. 이 감각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증세가 오는 것이죠. 이 병명이 애매모호하다 보니까요. 이걸 다른 것으로, 다른 문제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거나 사실은 다른 병인데 이제 이 감각, 손발 저림을 증세로 갖고 있는 경우, 네, 이런 경우도 꽤 있죠. 다른 문제로 오인하는 경우에 대표적인 게 혈액순환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내가 손발 저림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손발 저림이 있다. 아니면은 동맥경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은 분들도 계세요. 내가 동맥경화 때문에 손발 저림이 있다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고요. 뇌졸중이 아니냐 이렇게 또 의심하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뇌졸중이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혈관이 터진 병인 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뇌 조직이 손상되고 뇌 조직이 손상되니까 이제 신경 손상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증상이 오는데요. 이럴 때는 한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림이 온다기보다는 네, 이 마비가 오죠. 못 써요. 네, 마비가 오거나 뭐 말을 못 하거나 뭐 이런 증세죠. 네, 그래서 한 증세로 오기는 하지만은 그게 뇌졸중과 손발 저림은 직접적인 관계가 거의 없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다는 거의 증거로서 이렇게 이제 팔을 베고 자다가 네, 깼더니 손발이 막 저리다. 그러니까 팔이 저린 경우죠. 팔이 저리다. 네, 이런 경험을 이제 예로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 문제냐면은요. 팔을 베고 있으면은 뭐가 눌리냐면은 정맥이 눌립니다. 네, 그러니까 동맥은 눌릴 수가 없어요. 동맥은 워낙 이렇게 박동이 세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팔을 베고 잔다고 동맥을 누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맥이 눌리니까 이제 피가 정체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역류되진 않더라도 그게 이제 동맥에다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 혈액순환이 이제 장애가 오기는 해요. 근데 그 장애가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바로 팔로 가는 신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신경도 산소가 필요하고 영양 공급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동맥에 장애가 오니까 산소 공급, 신경에 산소 공급, 그 다음에 영양 공급이 일시적으로 장애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랬을 때는요, 사실 저림만 있는 게 아니고요. 팔을 못 써요. 팔이 덜렁덜렁해요. 네, 그리고 팔을 보면은요, 펄해요. 시퍼러둥둥하든지 아니면은 검었든지. 이게 뭐냐면은 혈액이 잔뜩 모여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맥혈이거든요. 정맥혈이 모여 있으니까 이게 시커멓게 보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장애입니다. 이것 때문에 무슨 병이 되거나 그러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그냥 털면 돼요. 네, 털면은 보통 막 움직이다 보면 잘 안 움직이더라도 움직이다 보면은 뭐 한 1, 2분? 네, 1, 2분이면 완벽하게 해결이 되죠. 역시 이것도요. 뭐 혈액순환의 문제가 아니고요. 감각신경이 문제가 된 거죠. 알고 보면은요. 손발 저림을 하나의 증세로 갖고 있는 병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제일 흔한 게 수족냉증이죠. 네, 수족냉증은요. 수족냉증이 이제 손이 차다 또는 시리다
네, 이게 이제 어떤 경우는요, 아프기까지 해요. 이게 이제 주중세고요. 또 이제 손발 저림이 오기도 하죠. 네. 이 손발 저림은 혈액순환의 문제이긴 합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이 손으로 가는 혈관을 갖다가 수축을 시켜요. 네, 뭐가 수축을 시키냐면은 교감신경이 수축을 시키거든요. 네, 교감신경이 이제 혈관의 수축을 갖다 관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과민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수축을 시켜가지고 손발로 가는 혈액만 차단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지나친 경우가 이제 손발 수족냉증인데요. 네, 이럴 때는 정말 느낌도 차지만은 실제로 만져보면은 차요. 손발이 찹니다. 네, 뼈가 저리게 차다 이런 말을 하죠. 네, 그런데 손발 저림에서는 이게 혈액순환의 문제가 아니니까 손발이 차지가 않아요. 네, 이게 이 차이죠. 이게 이제 수족냉증이 하나가 있고요. 또 비슷한 걸로요. 좀 더 심각한 걸로 레이노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레이노 증후군은요. 이 손발, 그러니까 수족냉증의 좀 심각한 형태인데요. 내가 추위에 갑자기 손발을 노출을 했어요. 그러거나 내가 심리적으로 쇼크를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갑자기요. 과도하게 내 동맥이 수축을 합니다. 네, 일시적으로요. 수축을 하니까 당연히 차지죠. 네, 당연히 차지고 시리고 그다음에 통증이 막 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색깔이 변해요. 그러니까 동맥혈이 확 줄어드니까 손발이요 하얗게 돼요. 하얗게 되던가 너무 이게 심하면은요 새파랗게 됩니다. 청색증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이제 심한 증세가 오죠. 그러다가요 이게 또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상당한 고통이 초래하는데요. 그러다가 그래도 한 10분 내지 15분이면 풀리죠. 저절로 풀립니다. 네, 요건 이제 수족냉증의 특별한 경우. 네, 이럴 때도 이제 손발저림이 오긴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다른 증세가 훨씬 더 심하죠. 요거를 이제 레이노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제가 손발저림은 양쪽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한쪽만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만 손이 그렇다. 네, 손이 그러면은 요게 이제 팔목 터널 증후군.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오다가 요 부위에서 눌립니다. 네, 눌려서 오는 팔목 터널 증후군. 요게 비슷한 게 이제 발목 터널 증후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발이 저리다. 네, 그러면은 거기도 이제 발에 이게 신경이 쭉 내려가다가 터널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또 눌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발목 터널 증후군. 이럴 때가 이제 요 한 손 또는 한 발이 저린 경우가 있고요. 팔 전체가 저린 경우는 감각신경이 나오다가 눌립니다. 그게 이제 목 디스크에 의해서 눌리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목 주위의 근육에 의해서 눌리는 경우. 그럴 때는 이제 손만 저린 게 아니고 한 팔 전체가 저리는 증세를 갖다가 동반하게 되죠. 이게 이제 다리 쪽에도 해당이 됩니다. 한 다리가 저리다. 이 경우도 척추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든지 아니면은 뭐 신경이 나오는 주위에 근육들이 뭉쳐가지고 근육이 지나가는 걸 갖다가 뭉쳐서 눌리게 하든지 이럴 때는 이제 한쪽만 그런 거죠. 이런 경우에도 이제 저림이 있게 되는데 이 경우는 한쪽만 그렇습니다. 양쪽의 손발 저림을 일으키는 병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어떤 병이냐면요, 당뇨병인데요. 당뇨병 초기 때는 뭐 전혀 이런 병이 안 오고요. 당뇨병을 갖다가 잘 관리 안 하고 오래 지속을 했다. 네, 완치 안 하거나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오래 지속이 되는 경우에 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네, 이게 이제 병명인데요. 좀 복잡하죠. 여하튼 감각신경에 제대로 영양 공급이 안 돼서 당뇨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병변이 오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발이 그렇다가 조금씩 올라와요. 네, 그래서 조금씩 올라오고 손이 그렇다가 조금씩 올라가죠. 되게 발 쪽이 더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당뇨의 다른 소견이 있으면서 이런 합병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 원인이 있어서 손발 저림을 뭐 동반 증세로 갖고 있는 경우는 당연히 그 원인이 되는 병을 완치 훈련을 하시면은 같이 손발 저림도 완치가 됩니다. 자, 원인이 있는 경우 말고 원래 제가 말씀드렸던 손발 저림, 네, 그 손발 저림의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감각신경이 문제라 그랬잖아요. 네, 그 감각신경의 어떤 문제일까요? 네, 감각신경에 미세하게 염증이 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그 신경들이요, 조금씩 근육 뭉침에 의해서 눌립니다. 모든 신경은 거의 다 근육을 지나가거든요. 근육을 지나가다 보니까 근육이 뭉치다 보면은 그 신경을 갖다가 자극해서 누르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인데요. 왜 이게 장기간으로 가느냐? 그 이유는요, 병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원인, 그러니까 자극을 주는 원인이 그게 지속돼서 그렇습니다. 계속 지속돼서 그렇거든요. 그 원인이 과연 뭘까요? 우리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빈혈 그러면은 뭐 혈색소가 부족해서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근육 뭉침이 장기간 지속되고 또 이렇게 감각신경의 자극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유는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이유, 바로 그 이유가 또 원인이 됩니다. 그게 뭐겠어요? 1번이 힘듦과 지나침. 힘듦과 지나침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자꾸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에 자꾸 자극이 가게 돼요.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가 이것을 더 잘 일으키는 사람이 민감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민한 몸맘을 가진 사람. 세 번째, 잘 자지 못하는 사람, 불면증이 있거나 비숙면을 하는 사람. 네 번째가 생각이 많은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도 이 몸의 근육들이 잘 뭉칩니다. 잘 뭉치고 신경에 자꾸 자극이 가죠. 그리고 만성 탈수인 사람, 만성 탈수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혈액 공급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그러니까 충분한 수분을 몸에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한계 상황에서 영양 공급을 하게 됩니다. 영양과 산소 공급을 하게 되거든요. 아주 미세하지만은 그런 게 이제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죠. 여섯 번째가 운동을 안 하는 사람. 운동을 하면은 뭉치지가 않아요, 근육이. 근데 운동을 안 하면은 조금만 해도 근육이 자꾸 뭉치게 되죠. 일곱 번째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비만입니다. 비만이면은 더 잘 그래요. 신경의 자극도 더 많이 가고, 그 다음에 근육의 뭉침도 더 많이 되고,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원인이 또 이 병을, 손발저림을 일으키는 바로 그 원인들이 되는 거죠. 자, 원인을 아셨죠? 완치훈련도 제가 뭐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완치하겠다. 내가 완치 원학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손발저림 자체가 중병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뭐 이게 뇌졸중이 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원인, 뭐 팔목 터널 증후군이 된다든지 이렇게 진행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 병의 증세일 수 있어도 손발저림 자체가 그런 병들로 진행되지 않죠. 그래서 그냥 뭐 손발저림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증세 맞서기라고 합니다. 뭐 아파봤자 저림이다. 이렇게 맞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거 가지고 연구하지 좀 마세요. 이게 무슨 병이야? 뭐 의사가 잘못 진단한 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증세가 더 예민해져서 증세가 더 악화되는 거죠.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훈련하시면 됩니다. 내 몸만 회복 훈련.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뭐 일을 하던 놀기를 하던 사람을 만나던 하루 10%를 남기기. 그리고 숙면 훈련, 생각 줄이기 훈련, 하루 2리터 물입니다. 물 따로 마시기. 여기까지 하셔도요, 상당수의 손발저림은요, 대부분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도 안 되시면은요, 이제 그다음 두 가지를 더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 두 가지가 운동입니다. 운동은요, 무슨 어떤 운동이 이걸 고치는 게 아니고요. 뭐 어떤 운동이든지 하셔도 돼요. 뭐가 됐든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게 매일 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매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다 보면요, 무슨 운동이든지 매일 하다 보면은 꼭 같은 운동이 아니셔도 돼요. 근데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항상 기준은 어제가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해서 오늘은 그보다 조금 더 하는 거예요. 그 조금 더 하는 거를 밀당이라고 합니다. 밀기라고 하고요. 이렇게 밀기를 해서 며칠 해보다가 괜찮으면은 또 며칠 지나서 한 3, 4일 지나서 조금 더 또 밀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밀기를 했더니 하루 지나봤더니 조금 이게 지나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되돌아갑니다. 요거를 당기기라고 하죠. 그래서 매일 운동에 밀당을 하시고요. 그래도 안 되세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감량 다지기 훈련을 하셔야죠. 체중을 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비만인 사람들만 해당이 되겠죠.
5kg만 감량을 해보세요. 5kg 감량은 닥터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제일 쉬운 방법이 닥터유의 1주 1kg입니다. 이렇게 해보시고요. 5kg만 감량해보세요. 네, 정말 거의 99%는요. 다 여기까지만 훈련하시면 다 완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정 체중을 만드는 것이 다른 병을 예방하는 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자, 손발 저림. 네,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네, 이제 그만 고생하세요. 바로 완치 훈련 해보세요. 네, 금방 낫습니다.